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영숙은 남편이 털어놓은 빚의 규모를 확인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5억 원. 남은 인생의 평생이 걸려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를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가정은 어떻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20년 넘게 이런 아침을 맞이해 왔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남편 이만수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으로 25년을 근무한 만수는 성실함 하나로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성격 탓에 집안의 큰 결정은 늘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로 끝났지만 영숙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정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이해하며 맞춰 살았습니다. 큰딸 소민이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 종민이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 영숙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만수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회사 서류가 담긴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였기에 뭔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영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 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니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뭐라 위로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의퇴직 형식이긴 한데 퇴직금은 나와. 만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굳어진 표정에서 영숙은 불안을 읽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영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민이의 대학 입학이 눈앞이었고 소민이의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만수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이들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수는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만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영숙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있어. 식당 하나 해볼까 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이라니 남편은 요식업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식당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영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잖아. 그걸로 가게 차리면 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상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영숙은 그 불안을 혼자 삼켰습니다.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곧바로 식당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가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만수는 그때마다 괜찮아. 나중에 다 벌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기에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인들이 찾아와 장사가 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재료비와 임대료는 매달 나갔습니다. 만수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손님을 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주변에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영숙은 식당 일을 거들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재료가 남아버려지는 것, 주문이 없어 텅 빈 홀,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고지서들. 영숙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 절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만수는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빈 가게를 정리하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강해야 할 때였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난 뒤 만수는 영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졌고 대출금이 생겼고 밀린 임대료와 카드값이 쌓였습니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모자라 평생을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빚이 생긴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수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영숙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오래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정확히 파악부터 해요. 어디에 얼마씩 빚이 있는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났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당장 연체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영숙이 묻자 만수는 카드값과 임대료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연체를 막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 아침부터 카드사와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상환 방식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제 남편이 실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으니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일부는 최소 금액 납부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일부는 조금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영숙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빌릴 수 있는 돈은 적었습니다. 영숙은 지출을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모두 줄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며 영숙은 살림을 재정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소민이와 종민이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눈빛에서 심각함을 읽었습니다. 아빠 식당이 안 되면서 빚이 많이 생겼어. 우리 가족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 소민이와 종민이는 놀랐지만 엄마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나가야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도 뭐라도 할게. 재취업이 안 되면 다른 일이라도. 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영숙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집은 끝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영숙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마트 시식 도우미 일을 구했습니다. 만수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영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작은 공책에 하루의 수입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진전이라도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할 수 있어.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만수는 열심히 일했지만 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영숙은 좌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영숙에게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반찬 배달 사업하는 분들 많던데 영숙 씨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영숙 씨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영숙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트 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숙은 그날 밤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내가 반찬 가게를 해볼까 해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여보, 나도 식당 한다고 시작했다가 이 꼴 됐잖아. 괜히 또. 만수의 걱정에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다르게 할 거예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실패해도 크게 잃을 게 없게요. 영숙의 눈빛은 신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그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잘 만들 수 있는 메뉴만 골랐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오이무침, 김치. 화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기본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재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도매상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초기 투자는 최소화했습니다. 새 용기 대신 재활용 가능한 것을 구했고 집에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활용했습니다. 만수의 실패를 곁에서 지켜본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요. 영숙은 처음에 지인 2~3명에게만 필요하면 반찬 조금씩 해줄게라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직접 전달했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영숙 씨, 다음 주에도 같은 걸로 부탁할게요. 첫 번째 정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작은 공책에 고객 이름과 주문 내역을 적었습니다. 1명, 2명 고객이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영숙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한편 만수는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대리운전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배달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만수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수건과 물을 건넸습니다. 만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만수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가부장적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더더욱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만수는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며 손이 얼어붙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장갑을 말렸습니다. 영숙은 그 장갑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영숙의 반찬 주문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며 10명,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에 영숙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가 집에 와서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여위었습니다. 소민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민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소민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만 해. 엄마 아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 평온함 속에 감춰진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주문은 계속 늘어났지만 영숙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밤에는 손목이 저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영숙은 주방에서 반찬을 조리하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숙은 식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가 완전히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냄비가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만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영숙을 보는 순간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만수가 다급하게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은 가까스로 눈을 뜨며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영숙의 얼굴색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영숙을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영숙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고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내일 배달해야 할 반찬들이. 영숙은 여전히 고객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이렇게까지 만든 상황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반찬이 무슨 소용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만수의 눈을 받고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수는 영숙을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잠든 뒤 만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완성된 반찬들과 정리되지 않은 재료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영숙이 떨어뜨린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영숙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이 적어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양념 비율, 조리 순서, 주의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수는 서툰 손으로 멸치볶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 조절이 어려워 태우기도 하고 간이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만수는 계속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칼에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수는 포장까지 마치고 나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손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얼마나 힘든 일을 혼자 해왔는지를요.
아침이 되자 영숙이 깨어났습니다. 영숙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지만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모든 반찬이 포장되어 냉장고에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만수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밤새 혼자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만수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확인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간이 조금 짜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영숙은 배달 준비를 마치고 차에 반찬들을 실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눈을 떴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일어났어?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당신이 반찬 준비 다 한 거 봤어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툴러서 미안해. 아니에요, 고마워요. 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만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혼자 이 가정을 책임진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정작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건 당신이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같이 하자. 만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대리운전을 줄이고 반찬 가게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만수는 빨리 배웠습니다. 영숙이 조리를 하면 만수는 재료를 손질했고 영숙이 포장을 하면 만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일하며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만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영숙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당신, 이 양념은 이렇게 섞는 거 맞아? 네, 잘하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만수는 이제 완전히 호흡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두 사람은 효율적으로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영숙의 부담도 크게 줄었고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단골 고객 여러 명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동네에 대형 반찬 체인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매장 앞을 지나가다 자신의 전 고객들을 봤습니다. 깨끗한 매장, 다양한 메뉴, 그리고 할인 행사.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객들이 체인점으로 가고 있어요. 만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으로는 못 이겨요. 대신 우리만의 강점으로 승부해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그 침착함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영숙은 메뉴를 재정비했습니다. 체인점에서 하지 못하는 손이 많이 가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을 추가했습니다. 계절 반찬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에 집중했습니다. 만수는 배달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작은 요청도 최대한 들어줬습니다. 부부는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떠났던 고객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영숙 씨 반찬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체인점은 그냥 맛이 똑같아요. 근데 영숙 씨 반찬은 엄마 손맛 같아요. 한 고객의 말에 영숙은 힘을 얻었습니다. 화려함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정성과 진심으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다쳐 한동안 무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만수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영숙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위기를 겪어온 영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문을 조금 줄이고 배달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해해줬습니다. 그때 소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는 학교 휴강 기간이라 시간이 있어요. 종민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방과 후에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정말 고마워. 그 주부터 가족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소민이는 재료 손질을 도왔고 종민이는 포장과 설거지를 했습니다. 만수는 허리가 아팠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했습니다. 영숙은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대단하다. 만수의 말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한 거예요. 소민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족이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한 가족이었네요. 종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종민이의 말에 영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보며 배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영숙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만수의 허리가 나아지고 아이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경험은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너지지 않는 엄마 영숙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만수의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과 신뢰로 쌓아 올린 평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소민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저 취업했어요. 소민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영숙과 만수는 감격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소민이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축하한다. 딸 정말 자랑스럽다. 만수가 소민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엄마가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줬는데.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민이의 말에 영숙은 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버틴 것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민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집에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소민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받으세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당연히 보태야죠. 소민이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영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딸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랐다는 것을요. 종민이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었고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었습니다. 방학 때는 집에 와서 반찬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배달 좀 배워볼게요. 방학 동안 제가 하면 아빠가 좀 쉴 수 있잖아요. 종민이의 제안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해야지. 하지만 종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도 이 집 아들이에요. 엄마가 혼자 다 책임질 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라도 돕고 싶어요. 종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종민이는 방학 동안 배달을 배웠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만수를 대신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식당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소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숙과 만수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영숙의 말에 종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종민이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숙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이 가족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끝났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영숙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에 포기하고 싶었어. 빚이 너무 컸고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만수의 고백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남편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버텼어요. 영숙의 솔직한 고백에 만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영숙과 만수의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주문 문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영숙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고객은 작은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 제가 보니까 영숙 씨 반찬은 대형마트에 납품해도 될 만큼 품질이 좋아요. 제가 유통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제안은 솔깃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빚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만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수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이라 그거 되면 좋겠는데? 하지만 영숙은 신중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을 하려면 작업장을 임대해야 하고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대출을 의미했습니다. 영숙은 만수의 식당 실패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놀랐습니다. 왜?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도 빚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또 빚을 지면.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욕심 부리지 말자. 지금처럼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해. 부부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큰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현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영숙은 화려한 성공보다 가족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포장을 더 깔끔하게 하고 배달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특선 음식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2번 추석과 설에만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일회성이라 부담이 적었고 정기 주문 고객들이 대부분이라 준비도 수월했습니다. 첫 번째 추석 특선 주문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소민이도 주말에 왔고 종민이도 방학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은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주방은 분주했지만 그 속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절 특선으로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영숙은 그 돈을 고스란히 빚 상환에 썼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빚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숙은 조용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빚더미에 앉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고객이 생겼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만수가 처음으로 반찬을 혼자 완성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소민이가 주말에 와서 도와줬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종민이가 배달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영숙은 그 기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가족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숙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만수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그냥 지나온 시간들이요. 영숙의 대답에 만수는 공책을 함께 받고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에 이제는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숙은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만수는 예순을 넘겼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주방에서 일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수가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만수는 급히 영숙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후 협심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리해 왔는지 영숙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만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일 줄여야겠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줄일게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은 정기 고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주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해했습니다. 영숙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몸조리 잘하세요. 고객들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감사했습니다. 결국 주문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수입도 줄었지만 영숙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때 소민이와 종민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남매는 부모님의 상황을 듣고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매달 생활비 보탤게요. 영숙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었습니다. 부모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만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일을 줄이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무리하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영숙과 만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만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무슨 말이에요? 빚 빨리 갚으려고 무리하지 말자는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해. 만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당신이 조급한 게 아니야. 당신이 강했던 거지. 근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우리 여기까지 잘 왔잖아. 만수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만수의 품에서 영숙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을 빨리 갚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민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숙과 만수는 손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생명이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손자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구나. 영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희망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빚더미에 앉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 두려움, 불안, 하지만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강해서도 아니었고 용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질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엄마였고 아내였기 때문이죠. 영숙은 조용히 일기를 펼쳐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자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고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버틴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만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민이가 그러는데 아들 이름을 희망이로 짓고 싶대. 희망이요?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만수의 말에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우리 참 많이 왔죠? 영숙의 물음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끝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아직도 빚이 남았지만요.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만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자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민이는 아기를 안고 왔고 종민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영숙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이렇게 가족이 모여 웃으며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기만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만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100일도 축하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도 축하하고 싶어. 만수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수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어.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끝났을 거야. 정말 고맙고 사랑해. 만수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민이와 종민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소민이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함께 한 거야. 영숙의 말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영숙과 만수는 이제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봄날 영숙과 만수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서 하던 반찬 가게를 작은 매장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큰 확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상가 하나였습니다. 당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만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부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작은 보증금을 냈고 간단한 인테리어만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가게였습니다. 가게 오픈 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소민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종민이도 약혼녀와 함께 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판에는 우리 집 반찬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가게라는 의미였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드려요. 아이들의 축하에 영숙과 만수는 감격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가정이 이렇게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가게를 시작한 뒤에도 영숙과 만수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영숙은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식당 안 했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영숙의 물음에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후회했어. 내 실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근데 지금은 후회보다는 감사해. 감사요?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여전히 고집불통 가부장으로 살았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지지도 못했을 거야. 만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종민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가족이 또 하나의 축복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해준 게 많지 못하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주신 게 많아요. 뭘 줬다고 그래. 돈도 제대로 못 보태줬는데. 엄마가 주신 건 돈이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종민이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숙은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종민이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엄마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종민이의 말에 하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숙과 만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과 만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시집 보냈네. 만수의 말에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러게, 허전할 것 같아?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잘할 수 있어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가게에서 한 젊은 여성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님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영숙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몇 년 전에 영숙 씨 반찬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힘든 시기였는데 영숙 씨 이야기 들으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제 이야기요? 영숙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켰다는 이야기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손님의 말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영숙 씨는 특별해요. 엄마의 강인함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손님이 가고 난 뒤 영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족을 위해 버텼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니요. 저녁에 만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만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저는 그냥 아니야.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만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만수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작지만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당신, 오늘 마지막 손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 손맛 같다고, 엄마 생각나서 자주 온다고. 영숙의 말에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반찬은 정말 엄마 손맛이니까. 부부는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민이가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영숙은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발표를 했대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가족 이야기?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켰는지요. 선생님이 감동했다면서 칭찬하셨대요. 소민이의 말에 영숙은 쑥스러워했고 손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손자의 말에 가족 모두가 웃었고 영숙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였을 뿐이야.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돌아가고 영숙과 만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당신, 빚이 아직 얼마나 남았죠? 영숙이 묻자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좀 남았어. 근데 괜찮아. 우리 꾸준히 갚고 있잖아. 맞아요. 언젠가는 다 갚을 거예요. 영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이렇게 고생하며 산 거. 만수의 물음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수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처음 빚더미에 앉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담긴 공책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손자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발표했다고 한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다. 함께 버텼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왔다. 빚은 언젠가 다 갚을 것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는 것을. 영숙은 펜을 내려놓고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영숙의 가정도 어려움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돌아와 만수 옆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영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다시 앞으로 가고 있어. 만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은 다시 앞으로 가고 있어요. 빚은 아직 남아있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 있습니다. 위기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긴 여정이지만 가족이 함께 버티면 삶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끝내 가정을 지탱해낸 것은 엄마의 강인함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